우산처럼 외웠다가 내뱉으면 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김은동갑을 어려운 학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초입니다. 내가 명리를 처음 배울 때 명리 책마다 오행 뒤에 괄호를 쳐서 38, 16, 5, 10이라는 숫자로 쓰여 있길래 왜 오행 다음에 이런 숫자를 나열해 놨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도반한테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기야 그 사람 실력이나 내 실력이나 똑같았으니까 알 리가 만무하겠죠. 4, 5년이 지난 후에 김은동갑을 접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 궁금증이 말끔히 해결이 됐습니다. 명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서는 우주의 구성 요소를 수, 화, 목, 금, 토, 오행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5가지 오행들이 각각 다양한 변화를 일으켜 운명의 변화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빨갛게 표기된 부분은 천간을 숫자로 표기한 부분이고, 삼각형으로 된 이 부분들은 집안을 숫자화해 놓은 것입니다. 1, 6을 수라 하고, 2, 7을 화라 하고, 3, 8을 목이라 하고, 4, 9를 금이라 하고, 5, 10을 토라고 합니다. 천반임과 지지자를 일수라고 하는데 수 중에서도 양수라고 합니다. 천반개와 지지해가 육수로 표기하는데 이걸 음수라고 합니다. 이 7을 화로 하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수지 않습니까? 천간정을 이로 표기하고 지지사를 이로 표기해서 이를 음화라고 합니다. 천간병을 7로 표기하고 집안오를 7로 표기하는데 이걸 양수니까 7은 양화라고 우리 학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는 천간 무를 오로 표기하고 진과 수를 오토라고 하는데 양수니까 양토라고 합니다. 10토는 음수지 않습니까? 천간기와 지지, 충미를 10으로 표기합니다. 그런데 지지가 다른 건 하나인데 토에는 하나씩 더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은 10개인데 반하여 지지, 토에는 1개씩 더해져서 지지는 12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도표를 한번 봅시다. 보시다시피 9개 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구궁도라고 합니다. 각 칸을 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숫자를 집안수라 하고 위에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천반수라고 합니다. 숫자만을 쓴다 해서 홍국기문 또는 동국기문이라 하여 이 학문의 특징입니다. 이 분은 남자 사주로서 1943년 9월 25일 사시에 태어났습니다. 이분의 사주를 홍국수로 포국을 했을 때 구궁 속에 숫자로 이렇게 포국이 되었습니다. 홍국수로 사주를 보는 사람들은 이것만으로도 사주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은동갑이라는 학문은 천간은 4개만 사용을 합니다. 연간, 월간, 일간, 시간만 천간을 사용할 뿐이지 여기에 짜여져 있는 숫자는 모두 지지로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지를 숫자로 전환하고 이 숫자를 또다시 지지로 전환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는 사지요. 5는 진과 술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술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사술은 뭡니까? 원진이고 귀문살이며 여기에 7은 5입니다. 10은 충미 중에 하나를 적용해서 보는데 축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고가 원진이고 귀문 관살입니다. 여기는 인유 원진입니다. 여기에 묘신은 귀문 관살이고 원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김운동갑 바탕 오국이 원진국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타 학문에서는 태어난 날을 일주 또는 일지라고 하는데 김운동갑에서는 일지를 세라고 합니다. 왜 세라고 하는지 나도 모릅니다. 아마 김운동갑을 창시한 분이 타 학문과 차별화하기 위해 세라고 하지 않았나 짐작만 해볼 뿐입니다. 여기에 세가 있습니다. 김운동갑 학문에서는 이 궁을 내궁이라 하고 가택궁, 부부궁으로 봅니다. 일간궁은 외궁이라 하고 바깥에서 활동하는 영역으로 보는데 부부궁이 묘신, 귀문, 관살로 짜여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부관계가 화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보았을 때는 부부관계는 물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지긋지긋한 사람일 것이라고 봅니다. 설사 산다고 해도 하루가 빤한 날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안수를 본인으로 보고 천반수를 배우자로 보는데 이 사람은 팔목을 가졌으니까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인데 부인은 앙칼지고 한성깔하는 깡패 같은 성격을 가졌으니 이 물러터진 남편이 하는 일마다 잔소리요 바가지를 매일 끌고서 하니까 마음 편한 날이 없을 겁니다. 원진국자를 김운동갑에서 해석할 때 떳떳한 일을 하고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격으로 실컷 잘해주고도 원성밖에 듣지 못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형제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참 잘 베풉니다. 9번을 잘 베풀다가도 어쩌다가 한 번 잘못을 하게 되면은 네가 지금 나한테 잘한 게 무엇이 있느냐 하며 원성이 돌아오는 그야말로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빨 갈리는 사랑과 정오가 교차하는 게 원진살이요 귀문관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진국에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생원진과 극원진을 봅니다. 자, 여기 화생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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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생토. 구궁 중에 생원진이 4개가 있고 금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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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극목을 하니까 생원진이 4개가 있고 극원진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 극원진이 이 세궁에 있는 사람은 신경통, 불면증, 골다공증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후천적으로 얻은 병이 아니고 태어나면서 얻은 불치병입니다. 김운동갑은 이런 공식을 외워두었다가 이런 원진국자가 왔을 때 구구단처럼 외웠다가 내뱉으면 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김운동갑을 어려운 학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지를 숫자로 전환하는 것과 구궁 속에 숫자로 된 것을 지지로 전환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이것이 김운동갑의 첫 관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분명 밝은 미래는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